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이분들이 다 공로자죠. 근데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저는 노사모입니다. 저는 노무현 퀴즈입니다.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 했고 쫓겨났을 거야 아마. 헐! 제가요? 저 지금 처음 고백하는데 나 지금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실화입니다. 네. 제가 어제 네. 집에 가는 길에 네. 저희 그 대리기사님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고 본인이 명계남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청래를 기억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이란 이름을 팔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상이나 그 양반이 제대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당시 정통 멤버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노무현 아프게 맞아요.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문상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문상을 아마 못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문화 강국의 기틀을 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돌쇠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네, 예. 그냥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와줄 거예요. 돌쇠같이 가는 분이라 저는 약간 그분에 대해서 일부가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것. 그래요. 아니 제가 송영길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만찬 얘기를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저께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그러면서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비밀을 지켜야 된대. 이것이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어제 나와?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거예요. 아, 참 비밀 지킨 저희들만 바보가 근데 되고. 요 얘기들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네.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네. 그냥 뭐 전당대회 뭐 정치적 현안 문제를 빼놓고 얘기를 나눴다 그랬는데 그 얘기만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당대회 얘기. 거기서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히 인간적인 단어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단어로 부탁을 했다는 게 뭐예요? 형님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형님 나 좀 도와줘 딱 이랬다는. 그러니까 감동 실화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만날 사람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그날 저녁에 송영길을 불렀어. 왜 불렀겠냐고. 전당대회가 걱정이 되니까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네? 정의를 해. 네? 정의를 해. 네? 정의를 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 대표직을 내놓고 8.17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던졌나요?
던진 것과 다름없는 거죠. 예, 던진 예, 것 예. 같은 예, 거죠. 뭐 지금. 공식 네. 출마 선언은 또 나중에 할 모양인데 네. 이미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나오는 걸로. 예. 왜 나올까요, 정청래 씨는? 근데 이제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게 뭐 당원들의 지지와 네. 어떤 요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밀리면 난 죽는다. 그렇죠. 이 승계형 저는 출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되려는 까닭은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당 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실제로 정청래 씨는 손혜원 씨한테 한 밀려가지고 국회의원 출마 못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할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는 주변 인사들 측근들입니다. 네네네.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이번에 조직국장 됐다는 사람도 그런 거고 네. 정청래가 아니면 날개를 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변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뭐 여의도 밤안개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밤안개. 예, 그러니까 잘 스며들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대표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측근의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를 들어 어제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문정복 씨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득구 저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장은 한 명이어야 된다 배에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재명일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다라는 얘기를 아이고. 사퇴한 다음에 사퇴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그냥 그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선장이 아닌 거지. 네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네. 문정복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네. 뭐 지역구는 좋은 데지만 네.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 네. 의정 활동 뭐 이런 거 보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청래라는 동아줄을 잡으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의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지역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서 있는 거죠. 네.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언제부터 친청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친청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그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돌쇠라고 그러는데 아니 돌쇠라는 게 우직한 거 아닙니까? 네. 돌쇠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쇠는 바보 이미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바보라는 별칭을 붙여줬어요. 네. 그건 절대 멸칭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존경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노무현은 왜 바보가 됐냐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안 되는 길인지 알면서도 부산에 내려가서 출마했고 떨어졌고 네. 안 되는 길을 간 거예요. 예. 지역 감정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보려고 했던 글쎄 거예요. 말이야. 예.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거예요. 예, 예, 예. 지역 감정이라는 이 망국적 현상 앞에서 자기를 내놓았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 바보죠. 네. 그런 사람은 돌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빤히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저거는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노무현 국회의원이 낙선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왔던 박선원 같은 사람이 그때 비서관이었어요. 그럼 박선원 취직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절실한 얘기거든요. 네네네. 사실 작든 크든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내가 바보처럼 해가지고 전사하는 건 나는 명예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나는 변호사란 직업이 있어서 어디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 가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지만 10명쯤 되는 내 식구들 좀 더 크게 하면 몇십 명 되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치.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의원 저 낙선하고 난 다음에 2000년 총선 때죠. 그때 정말 열심히 자기 비서들 취직시키려고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닌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00년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잖아요. 부산이 분위기 좋았고 그런데 낙선하고 나니까 이제 비서진 전체 불러놓고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낙선자였을 네네. 때 아 이제 어떡하냐 너희들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팀의 취직 걱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뭘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정청래 의원이 예. 손해를 보면서도 뭘 한다.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죠? 컷오프 유세단 그건 이미 결정된 다음에 한 거고 그 손해를 자처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청했던 게 아니잖아요. 마포가 민주당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지역구인데 전 국회의원 한번 해봤으니까 새로운 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해서 양보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돌쇠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보면 어쨌든 그 더컷 유세단을 결성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했던 그 선당 후사가 나중에 정청래 당대표 되게 하는 뭐 동력이 되긴 했어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럿이 네. 같이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컷오프 된 거 자체가 컷오프 당한 거지 자기가 자처했거나 뭐 험지에 갔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면 정청래는 왜 출마하나 1. 자기 자신 2. 주변 측근 인사 3. 최민희든 친청 그룹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범친문 또는 김어준 팀을 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국민이 있고요. 국민을 위해서 출마합니까? 그런 면모가 있습니까? 민주당원이 있고요. 민주당원 위해서 출마합니까? 그런 면모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약한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도 네. 알잖아요. 예. 보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뭐 정치적 동지자 2006년 이후에 가장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이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거짓말이야. 굉장히 순도 높은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순도 높은.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다음에 주변 인사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 돌쇠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최민희가 돌쇠라고 얘기했으니까 돌쇠 맞네. 본인은 뭐 끝까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니까 100% 순도로 이재명 옆에 서 있을 동지니까 맞네? 라고 여겨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불편해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예. 그냥 다른 얘기를 하든지 예? 이재명 잡으러 왔다 이런 얘기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쪽의 얘기 예. 저는 그래서 김어준 팀이 오히려 정직할 수도 있어요. 홍사훈 씨 같은 사람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우리 편이 되냐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예. 그리고 뭐 기득권 세력에 붙어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해맑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말하든지 이재명 예. 정부의 노선이 마음에 안 든다. 예. 노선이 좀 다르다. 뭐라고 트집 잡을까? 남북 관계에서 진전이 없다. 네. 문재인 때는 좋았는데 능라동 경기장 가서 연설도 했는데 지금 뭐 저쪽이 꿈쩍도 안 한다. 라든지 뭐 엉뚱한 트집을 하나라도 잡아서라도 네. 좀 다른 면을 보이면서 달라서 나는 좀 보완제로 작용하겠다라고 말하면 혹시 모르지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일을 반복하고 네. 지난 1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한 존재 같아요.